이번 시간에는 산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복구대상 산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이 두 가지 기준이 우리가 실무하는데 판단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1년도 8월 26일 날 선고한, 대법원에 선고한 2022-50584 판결입니다. 2022-50584, 2라는 것은 행정소송 번호죠. 사건명은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 부가처분 취소,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 부가처분 취소 사건이에요. 여기 판시상에 보면은 1하고 2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래서 어떤 토지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어떤 토지가 산지냐 그걸 판단하는 게 산지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하고, 그 다음에 또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허가 등을 거치지 않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을 때 이게 산지인지 아닌지, 이렇게 산지라든지 산림이었던 토지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산지의 현상을 잃어버리고 뭐 도로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렇게 사용되고 있을 때 이것을 산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산지로 보겠다는 거죠. 여기 적극이라는 것은 산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산지였던 토지가 허가라든지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 도로라든지 대지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 산지 현상을 잃어버렸더라도 그것은 산지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겠죠. 적극이니까 이제 그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법 전용된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를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산지였다가 불법 전용돼가지고 산지였다가 불법 전용되었는데 이것이 불법 전용돼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복구를 해야 되는지, 언제 복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렇게 이게 복구 대상인지 판단하는 방법,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산지인지 판단, 이거 산지라는 것은 그 산지관리법 2조에 보면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2조 1호에 여기 보면은 인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인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산지다, 이렇게 산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조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하는데 참조한 판례는 대법원 2015도 55769 판결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주택공사 LH공사, 그 다음에 피고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입니다. 서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천 서구청장에서 서구청장 명의로 이렇게 이제 행정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어떤 처분을 했냐면은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인천광역시에서 LH공사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로 해서 그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고시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인천 서구청에서 2018년 12월 26일 날 대체살림자원 조성비를 부과하는 그 처분을 했어요. 산지라고 보고 요게 이제 그 고시된 그 토지의 토지가 산지
토지의 일부가 산지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라고 보고 사건 처분한 거에 대해서 그 토지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었지만은 대지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현상은 임야가 아니라 대지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여기 원심은, 이게 이제 대법원 선고니까는 원심은 2심이겠죠. 2심. 원심은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지만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 당시 이미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왜? 지목은 임야이지만은 이미 그 실시계획 인가 당시에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했어. 그리고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야가 아니다. 임야가 아닌 데다가 행정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가 행정처분을 했으니까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한 거예요. 원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2심이. 그 2심에서 참고한 판결문은 이겁니다. 그 대법원 88도 668 이렇게 해가지고 산림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토지 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해가지고 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그 과거의 판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2심에서는 이런 과거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지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상에 따라서 가려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산림으로서 현상을 상실하고 일시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로 도로 또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산지가 아닌 곳에다가 행정처분을 했으므로 또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그 2심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판례 등을 참고해가지고 요 판례를 참고했는지 2심 판결문을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취지로 이제 2심 판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에서 이제 따져본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산지관리법상 행정처분은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라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구산지관리법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임목주기 그 생육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일시상실된 토지도 여전히 산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까 제가 2조 1호에서 이거 보여드렸었죠. 해가지고 산지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편 44조 1항에 보면은 44조 1항 2항에 보면은 산지가 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산지로 복구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 44조 1항 2항에는 그러한 규정이죠. 불법 전용 산지 복구 명령하는 그러한 조항이죠. 이게 44조 1항하고 2항은 그 불법 행위를 한 자에게 복구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형질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여기 44조 1항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가지고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야 한다. 이게 이제 기존에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판례였죠. 이게 판례였는데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이번 대법원 판례는 하지만 판단하여야 한다. 여태까지 그랬는데 판단하여야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산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 전용된 것이라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로 복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상 지목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상에 따라서 산지 현상을 잃어버렸더라도 이렇게 잃어버렸더라도 그 자체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된 것이라면은 산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도록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부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2015도 55769 판결문이다. 이렇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그 2021년도 이렇게 선고를 한 거죠. 한편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 산지 허가 등을 받았는지는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가지고 구삼림령 이게 1911년도 구사유 임야 시업 제한 규칙 33년 그 다음에 그 1주 3호에 보면은 보안림에 속하지 아니한 산림이나 경사 20도 미만의 사유 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개간 또는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하였다. 이것은 그 굉장히 오래전 거죠. 1911년도라든지 33년도 이때 보면은 그 보안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림 그거나 아니면 경사 20도 미만의 사유 임야 여기에서는 개간이라든지 형질 변경할 때는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 법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이것이 61년도 6월 27일 시행되었는데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때부터는 개간이나 형질 변경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 거, 허가 등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이후의 거는 이때 산지였다면은 그 개간이라든지 형질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됐다. 이렇게 그 따라서 그 산지관리법상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했던 토지가 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전용된 것으로서 산지로 복구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전용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서 산지 전용 허가 등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그럼에도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이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전의 법을 따르고 또 이후에는 이 당시에 이 법을 따르고 이렇게 전용 행위 당시에 어떤 법이 존재하였는지 그것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본 사실관계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으로서 이 사건 쟁점 토지가 그 산림이었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또는 산림법상 산지 산림이었는지 여부, 다른 용도로 이용된 경위 및 시기 등을 심리해가지고 이 토지가 전용될 당시 관계법령 61년도 그 아까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령 전인지 후인지 따라가 좀 달라졌죠. 산지정 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였는지 적법하게 허가가 필요해가지고 적법하게 전용된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전용된 것인지 해가지고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걸 잘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해가지고 이 원심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이용 현황 당시에는 산지 현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고서 그 전에 이게 전용허가 대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따져보지 않고 그냥 그 행위 당시의 이용 현황만 가지고 이제 현상을 상실했고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단정을 한 거예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산지 해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산지관리법상 산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가지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원심이 이제 2심이죠. 2심에서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게 아니다. 다시 따져봐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요약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흐름, 시간의 흐름. 2018년 이 사건 같은 경우 2018년 12월 26일 날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그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부과는 행정처분을 한 거죠. 근데 2심에서는 이 당시에 산지 현상이 아니었다. 산지의 현상을 상실했다. 일시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지도로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 현상만 보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게 아니라 61년도 6월 27일 날 인사물 단속하는 법률 이전에는 그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을 수도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있었다 해가지고 이때 당시 이 기준으로 해서 산지였으면은 이후에는 그 산지 현상이 어떻든지 간에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은 복구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당시 산지였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훼손이 이루어져 가지고 현황은 대지나 도로가 됐더라도 이것이 훼손된 그 자체가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은 산지다 이런 거죠. 산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3심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61년 6월 27일 날 요거 임사물 단속하는 법률 시행 이후에 무허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개간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했으면은 행위 당시의 현상과 산지 현상과 관계없이 복구 대상이다. 이렇게 이때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졌으면은 요 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졌으면은 요 이후에 이루어졌으면은 그것은 복구 대상이다. 요 당시에 산지였는데 이후 이것을 훼손해가지고 대지나 도로가 돼서 산지는 아닌 상태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산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또 다른 이 이전 법을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법원 그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할 때 요 표를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산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다음에 전형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복구 대상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무상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번 그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실무에 적용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